2025년 11월 25일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글 하나가 게임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2026년에 그록5가 최고의 LOL 팀을 이길 수 있는지 보자. 이것은 평소 머스크처럼 장난 같은 트윗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도전장이었죠. We are ready.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와 소속팀 T1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응수했죠. 그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이게 단순한 게임 경기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AI가 정말로 눈으로 보고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첫 번째 답을 얻는 순간이 되겠구나. 모두가 그걸 인식했던 겁니다. 시간을 되감아 봅시다. 과거 AI가 게임을 이긴 사례들을 살펴보면은요. 2016년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 2019년 도타2의 최강팀을 무너뜨린 오픈 AI5. 그런데 이 AI들이 정말 똑똑했던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과는 다른 정보 조건에서 경쟁했죠. 알파고는 뭘 받았냐 하면은요, 바둑판 위 돌들의 정확한 좌표값을 직접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이게 흑돌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컴퓨터가 가장 계산하기 완벽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받은 겁니다. 도타2에 도전했던 오픈AI 5도 마찬가지였어요. 맵 위의 모든 유닛 위치, 적 챔피언의 체력, 마나, 아이템, 현재 하고 있는 행동까지 게임 프로그램 내부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반응 속도는 어떨까요? 인간은 보고 누르는데 0.3초가 걸리지만 이 녀석들은 0.08초 만에 반응했죠. 인간이 손가락을 들기도 전에 이미 피하고 때린 겁니다. 이건 게임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치트를 사용한 것과 같은 거죠. 머스크는 그걸 알았어요. 과거의 부정행위가 뭔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그런 게 안 된다. 진정한 능력으로만 이겨야 한다. 내건 조건들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록5는 게임 내부 데이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에 픽셀만 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게임할 때처럼 그냥 모니터를 봐야 합니다. 적군이 어디 있나 맵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 팀원 체력이 얼마인가? 화면에 떠 있는 수치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면에 안 보이는 정보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화면은 370만 개의 픽셀입니다. 이 엄청난 정보량을 AI가 화면만으로 실시간 처리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차용한 기술이 테슬라의 FSD라는 건 중요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도로 카메라의 픽셀 정보를 3D 벡터 공간으로 변환해 도로를 이해합니다. 그걸 게임에 적용한 거죠. 화면의 픽셀을 의미 있는 공간 정보로 변환해서 저건 타워다, 저건 적 챔피언이다, 저건 아이템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반응 속도입니다. 제안했어요. 초당 6에서 8회라는 인간의 물리적 한계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건 인간 게이머 수준이죠. 더 이상의 초능력은 없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 마우스가 반응하는 시간. 이 모든 게 페이커와 동일한 제약입니다. 반응 속도의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은 건 순수 두뇌의 전략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조건은 세 번째입니다. 기존 AI들은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규칙을 입력했어요. 만약 적군이 보이면 공격해. 우리 타워 근처에 적이 있으면 도망쳐. 아군이 죽으면 라인을 밀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신호등이 빨개지면 멈춰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록5는 다릅니다.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배운다는 거죠. 입력, 화면의 픽셀을 본다. 처리, 뇌가 패턴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출력, 마우스를 움직인다. 클릭한다. 이 세 단계가 한 번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누군가 너는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개입이 없다는 거죠. 마치 당신이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균형을 잡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신체가 스스로 배우고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 그걸 AI가 한다는 거죠. 이제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1단계는 비전 트랜스포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록5가 화면을 볼 때 첫 번째로 작동하는 건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특수한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이 하는 일은 뭘까요? 370만 개의 픽셀 정보를 수백 개의 의미 있는 특성으로 압축해버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화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적 챔피언, 이 부분은 우리 타워, 이 부분은 골드 한 개. 픽셀을 보고 즉시 뭔지 인식하는 거죠. 당신의 눈이 화면을 본 다음 뇌의 시각 피질이 저건 적군이다라고 즉시 반응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처리되냐 하면은요. 초당 36프레임, 즉 28밀리초마다입니다. 28밀리초마다 370만 개 픽셀을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리 능력입니다. 2단계는 멀티모달 아키텍처,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존의 게임 AI나 이미지 인식 AI들은 어떻게 작동했냐 하면은요. 이미지를 본다, 따로 처리, 텍스트로 변환, 또 따로 처리, 행동 결정, 단계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대화하는 것처럼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그록5는 다릅니다. 신경망의 모든 단계에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즉시 상호작용하는 거죠. 게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본다, 동시에 팀원과 소통한다, 전략을 생각한다. 이 모든 게 병렬로 한 번에 일어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지와 언어가 계속 섞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체 계층을 통한 엔드-투-엔드 자기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전체가 동시에 일합니다. 여러 부분이 동시에 서로 대화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3단계는 모의 아키텍처, 전문성의 깊이입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모델이 항상 전력으로 작동하는 건가?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부분은 여기에요. 그록5는 6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라미터가 항상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특화된 전문가 네트워크들이 상황에 따라 깨어납니다. 타이밍을 판단해야 할 순간, 타이밍 전문가 활성화, 맵을 읽어야 할 순간, 맵 리딩 전문가 활성화, 팀원과 조율해야 할 순간, 팀플레이 전문가 활성화. 필요한 전문가만 깨워서 사용하는 거죠.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학생일 때는 읽기 능력을 쓰고, 운동선수일 때는 신체 능력을 쓰고, 부모 역할을 할 때는 공감 능력을 쓰는 것처럼 4단계는 강화학습, 불완전함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록5는 보상 시스템으로 스스로 배운다고 했어요. 키를 올리면 보상 플러스, 타워를 부수면 보상 플러스, 아군이 죽으면 보상 마이너스, 게임을 지면 보상 더블 마이너스. 이런 피드백을 통해 배우는 건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체스나 바둑과 달리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적군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군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본 곳에서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항상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살면서 창의적으로, 직관적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과거의 게임 정복 사례들을 정리해 봅시다. 체스, 경우의 수는 무한에 가깝지만 초당 2억 개의 수를 계산하는 딥블루가 정복했어요. 바둑, 가능한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음. 하지만 구조화된 게임, 알파고가 정복했어요. 도타2, 변수가 복잡하지만 API 접근 가능, 정확한 정보 제공됨, 그래서 오픈 AI가 정복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변수 극도로 복잡 플러스 불완전한 정보 플러스 창의성과 직관 필요, 플러스 팀플레이 플러스 예측 불가능한 상대의 창의성. 패턴이 보이죠? 지금까지 AI가 이긴 게임들은 모두 정보 우위로 이겼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른 계산 속도, 더 정확한 정보. 만약 그록5가 페이커와 T1을 이긴다면 그건 정보가 아닌 지능 그 자체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직관 창의성, 불확실성 속에서의 판단 능력까지 AI가 습득했다는 의미죠. 페이커의 말을 들어봅시다. 아직은 인간이 이긴다. 체스와 도타는 이길 수 있었지만 LOL은 다르다.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페이커가 게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체스와 도타는 계산 게임입니다. 더 많은 변수를 빨리 계산하고 최적의 수를 찾는 거죠. 컴퓨터가 이 분야에서 당연히 우위입니다. 그런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다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의 인간관계 게임입니다. 팀원과의 호흡, 상대의 심리 읽기, 순간의 직관, 예상 밖의 창의성, 이런 게 통하는 곳이죠. 페이커가 13년 군림한 이유는 반응 속도만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본다, 생각한다, 팀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도는 AI가 못했어요. 정보 우위로는 창의성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규칙으로도 가르칠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화면만 보고 스스로 배운다는 거.
페이커의 자신감이 어쩌면 아직까지는 이라는 조건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그록5가 페이커를 이긴다면 게임 세계에서 바둑이 그랬던 것처럼 AI가 정복한 영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보며 배워야 하는 초월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기술 세계에서 AI가 비로소 인간처럼 본다는 게 증명됩니다. 당신의 집 부엌에서 로봇이 요리할 수 있게 되고 자율주행차가 예상 불가능한 도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용 로봇이 복잡한 수술장 환경에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범용 인공지능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증명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페이커가 이긴다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가치가 더 높다는 증명이 됩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감정과 직관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페이커의 우승은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 그록5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페이커와의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AI가 정말로 세상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비전 기반 엔드-투-엔드 기술입니다. 과거의 AI들은 모두 정보의 왕이었어요.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른 계산, 더 정확한 정보. 그런데 그록5는 다릅니다. 화면에 픽셀만 보고 인간처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창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그건 단순한 게임 정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AI가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의사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운전사가 될 수 있고, 당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화면과 카메라만으로 혼자 배우면서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춘 AI 말이에요. 2026년 페이커 대 그록5, 인간의 창의성 대 비전 기반 엔드-투-엔드 AI의 지능. 누가 이길까요? 그 대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류가 맞닥뜨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증명이 될 것이니까요.